자, 두 번째로는 이제 DS 단속부터 먼저 보고 그다음에 페트론, 뭐 네이처셀, 또 뭐 HLB, 루닛, 유한양의 뭐 순서대로 좀 볼 수 있으면 볼게요. 나머지 시간이 애매해서 못 본다라고 한다면 트럼프 정책 수혜주, 그다음에 삼성전자 뭐 이런 쪽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뭐 해석을 하시더라도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DS 단속 같은 경우에는 무중에 관련된 이슈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죠? 무중 이슈. 무중이 호재인가요? 하면은 뭐 전혀 뭐 호재도 아니고 악재도 아닙니다. 그런데 DS 단속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DS 단속이 이 무중을 바탕으로 해서 슈팅을 더 크게 주게 된다면, 그렇게 되면은 이제 또 이런 테마가 형성이 불거질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이제 그 무조건적으로 뭐 무상증자는 뭐 호재요 이런 정신 나간 애들도 있어요. 방송 보다 보면. 그렇지 않고요. 무상증자 그 발표가 나와도 전혀 못 움직이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뭐 예를 들어서 2021년인가요? 위메이드도 주가가 폭등이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위메이드 이전에 에코프로 HN, 그리고 에코프로 HN 이전에도 또 하나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에코프로 HN 같은 경우가 에코프로하고 이제 또 분할을 하면서 무증 발표를 해요. 무증 발표를 하면서 주가 뭐 속단 표현으로 미친 듯이 올라갔죠. 이때일 것 같은데, 그죠? 거래도 이제 없던 애가, 이때가 아마 무증 21년 7월 기준에 무증 발표 나오고 에코프로 HN의 이제 폭발적인, 이때가 이제 배정률이 300%였습니다. 300%. 그러니까 뭐 애들이 100% 이렇게 안 하고 막 700% 무증을 하고, 야, 이게 이제 규제가 제한적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막 그 편법적인 편법이죠. 그런 내용들을 막 발굴해 갖고 그냥 머니 게임을 하는 거야. 어? 그 에코프로 그룹 자체 그래요. 지금 뭐 에코프로 그룹 자체 주가 관리에 굉장히 뭐 신경을 많이 쓴 케이스 중에 하나죠, 이쪽도. 어찌됐든 요런 이제 무증, 그리고 이때 또 다른 업체 하나는 제가 기억이 잘 안 나고, 그 다음에 위메이드가 얘도 단기간에 템버거를 만들었던 8천억짜리를 7조까지 땡겼나 그래요. 7조짜리 다 해먹고 지금 이렇게 돼 있는 거죠. 무지하게 해먹습니다. 이런 거 갖고 이제 장난치는 애들이 한둘이 아닌데, 뭐 쓸데없는 얘기로 넘어가면 길어지니까 그냥 그 우리가 원하는 것만 보자라고 하는 거예요. 이때는 얘는 무상증자 배정률이 100%였네, 그냥. 그죠? 그리고 7배짜리가 뭐 있었는데 그냥 막 점상 날리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이슈가 되고, 그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주가 막 폭등이 나오고 막 별의별 흐름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은 어쨌든 그 무상증자를 바탕으로 해서 주가가 이제 좀 이렇게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누군가가 이제 무상증자 이야기 발표와 함께 슈팅이 나오면 그 부분에 대해서 덩달아서 이제 막 흉내내고 따라하는 친구들이 있고, 이때 당시에 무상증자 종목군들이 뭐 난리가 났었어요. 그리고 이때 이제 메타버스 붐 일어나고, 이제 뭐 가상화폐, 이제 뭐 토큰이라고 하나요? 뭐 그 당시에 이제 슈팅 나온 종목이 많아가지고, 저도 이제 뭐 그 공부도 저 그때 당시에 했는데, 뭐 윤정부가 다 할 수는 없잖아. 뭐 방산도 알고, 뭐 조선도 알고, 뭐 의학, 제약, 뭐 어떻게 그걸 다 하나? 몰라요. 보고서 이제 좀 읽어보고 해석해드리고, 이게 펀더멘털적으로 긍정적이냐 아니냐 이런 내용들을 설정을 잡아드리는데, 하여간에 그 위메이드 보시면은 이 당시에 뭐 예를 들어서 25,000원 정도가 저점이라고 했을 때 25만 원까지. 근데 무증이 있었잖아요. 이게 이제 뭐 뭐라 그래, 권리락이나 이런 거를 다 반영시킨 추정 주가이긴 하겠습니다만, 어쨌건 템포가야. 실질적인 슈팅으로 보면은 굉장히 짧은 기간에 10배를 내는 거예요. 시가총액이 이 당시에 7조인가 그렇게까지 올라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가가 거의 뭐 저 고점 대비해서 6 몇 프로 빠진 거예요. 83%니까 야, 어마어마하게 빠졌네. 응? 그러니까 6분의 1이라고 7분의 1이라고 쪼개놓고 끈다고 쳤을 때 한 7, 8조까지 들어올린 거였거든요.
어마어마했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멀쩡하게 살아있잖아.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아직 이제 이런 그 업체들 상장사 중에서 대표적으로 대표이사가 나와서 속단편으로 설레발 치고 이거 끝내줍니다. 우리가 엄청날 겁니다. 이런 업체들이 대표적으로 사실 위메이드, HLB. 응? 자, 뭐 DS 단석이 이런 업체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DS 단석에서 수익을 꽤 많이 내셨다고 제가 들었는데 일단은 이 종목은 이제 23년도에 상장이 됐잖아요. 상장하고 나서 이렇다 할 시세가 없고 오버행 이슈가 있어서 이제 좀 많이 밀렸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제 낙폭과대 아니냐 그러는데, 제도가 금융당국이 너무 쓸데없는 제도를 만들어놔서 세수 확대를 위해서, 아니 도박장도 아니고 무슨 신규주 상장하고 나서 무슨 300% 폭등 나올 수 있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시가총액 2천억짜리가 하루에 막 1조씩 터지는 그런 흐름을 용인해주는 전 세계적인 주식시장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거나 때려잡지 말이야. 제도를 바꾸든. 하여간에 DS 단석이 시가총액이 이제 한 1조를 살짝 넘기기까지 했어요. 주가가 슈팅이 나오면서 1조를 살짝 넘겼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최근에. 근데 이제 보시면 PER이나 PBR, 뭐 성장성도 좋고 뭐 다 좋다 할지라도 일단은 그 지금 주가의 가치가 좀 프리미엄이 높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PBR은 아시다시피 자산가치 대비해서의 흐름인데, 하다못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이 수준 되나? 2배? 삼성전자, 현대차 뭐 완전히 뭐 대바닥이고, 삼성전자가 성장주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주가 돌려놔서 이제 뭐 1배 수준인데, 그에 반해서 이제 DS 단석의 성장성이 삼성전자의 성장성을 뛰어넘을지는 모르겠지만, 평가 자체가 2.72배라는 거는 내 자산 가치에 대비해서, 만약에 얘가 회사 가치가, 자산 가치가 지금 대략적으로 한 3천억이다. 3천억에 2.72배가 형성돼서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7,500억. 3천억이 안 되는 자산 가치 속에서 뭐 기술력이나 이런 부분을 더 인정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은요. 그리고 PER의 경우는 16년이 순이익을 16년을 모아놔야 지금 시가총액을 형성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절대 저평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컨센서스 이렇게 보시면 증권사 보고서가 없죠. 없는데 이 내용을 코멘트 해주는 쪽도 있고, 신규 상장할 때 뭐 리포트 써준 쪽도 있겠지만은, 무슨 얘기냐면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가 보고서조차도 안 내는데 이 DS 단석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설명을 듣고 혹은 직접적으로 포탈을 뒤지시는 보도자료를 보고 아시게 됐을 거 아니에요. 얘를 산 이유는. 근데 증권사 보고서도 없는 거를 어디서 듣냐 이거지. 그럼 말 그대로 회사에서 보도자료를 뿌려요. 근데 실질적으로 공시를 내야 돼요. 주가의 변화가 있을 만큼의 중요한 내용이 있다면 의무 공시라고 해서 그 의무 공시를 내야 됩니다. 근데 그 의무 공시를 제대로 낸 것조차도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실 왜 올라가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보셔야 돼요. 이 업체가 왜 올라가지? 이걸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이 우리나라에 몇 명이나 있을까? 방송에서 이거 좋다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는데 쟤네들은 어디서 그런 정보를 다 갖고 오지? 아니, 그러니까 어디서 그 정보를 갖고 오냐고. 난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이 이제 증권, 뭐 이런 리턴즈 고래 삼성전 이런 쓰레기들 얘기를 들으면 되겠냐고. 나이 드시고 이게 뭐 하는 짓거리야. 인양반도. 정혜영 씨도. MBN에서 사고 나가지고 다 날라갔거든. 그래 2대1로 있다가 이쪽으로 왔는데 아들들 다 데리고 나와갖고 3명에서 쓰레기들도 아니고 3명에서 이상한 소형 잡주부터 해서 뭐 에코프로를 15배 수익을 냈네. 그러니까 MTN의 매출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해요. MTN 방송 중에서 가장 사실상 메이저로 올라섰는데도 불구하고 방송이 지저분하죠. 전부 수익 났다 마케팅만 하잖아. 기술적으로 그냥 줄 몇 개 쭉 꺼놓고. 안 돼. 지금 보도자료 아무리 보려고 해도 뭐 11월 이후에 이거 이제 보시는 방법이 여기서 보지 마시고 네이버에서 보셔도 돼요. 네이버에서. 그리고 정혜영 씨도 연세 있으신데 활동 경력은 저보다 조금 늦어요. 그쪽도 뭐 펀더멘탈적으로 뭐
제대로 공부하신 분도 아니고 그냥 차트 몇 개 놓고 기술적이다 이렇게 하는데 기본적인 기술적 분석도 제대로 배운 게 없고 그러니까 아들 둘은 뭐 뭘 배웠겠어. 마케팅하는 것만 배워왔겠지. 그래서 일단은 DS 단속의 경우 예를 들어서요. 다른 종목도 마찬가지인데 네이버에서 이렇게 들어가셔서 보시면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HTS상에서는 그 인포모션이라고 해가지고 지금은 막 기사가 아닌데 광고 자료인데 그걸 기사인 것처럼 막 넣어요. 근데 HTS에 원래 그게 안 들어왔었는데 증권사도 이제 그런 거를 넣어주면서 이제 일부의 그 광고 비용을 받기 때문에 그냥 완전히 쓰레기장이 된 거지. 증권사 그 뉴스란 보면은 막 별의별 뭐라 그래, 재탕 삼탕 기사부터 해서 그 정도면 괜찮은데 싸구려들 거기서 마케팅하는 애들 막 광고 들어가 있고 그러니까 제대로 된 정보 보기가 힘들단 말이야. 그럴 경우에는 네이버에서 그냥 이렇게 오시면 돼. 네이버 뉴스 공간도 말고 네이버의 그 증권란에 가시면 종목 토론실은 안 보시는 게 나아요. 거기 뭐 영양가 있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뉴스 보시면 이제 추려가지고 그래도 네이버가 추려서 좀 잡아놓거든요. 그럼 여기 보면 이제 뭐 뭐라고 돼 있어요? 항공 탄소 중립 뭐 SAF 주인공 DS 단서 이런 보도 자료를 쭉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돼요. 저도 사실은 그렇게 뭐 이 종목을 자세히 들여다보거나 하지는 않았어요. 다만 그 검색기에 얘가 몇 번 뜨고 나서 이제 슈팅이 나오고 했기 때문에 방송 갖고 나가는데 아시다시피 시가총액 1조 미만짜리 종목에 대해서는 그닥 언급을 안 해요. 검색기에 떴네요 정도. 그리고 거래가 터지니까 계속 뜨긴 했죠. 여기도 보면 이제 DS건설의 경우에 미국 기업과 뭐 일종 규모의 바이오, 항공 유전 처리 제품 계약을 체결했다. 이 부분 그다음에 조금 전에 하나 나온 게 무상증자 200% 규모에서 했다. 결론은 이거를 윤정두에게도 신뢰하시면 안 되고 어떤 걸로 기준 잡으셔야 되냐면 그럼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펀더멘탈적으로는 저평가가 아니고 누가 분석해 놓은 것도 뚜렷하게 없단 말이죠. 그러면 기술적인 부분을 놓고 보셔야 돼요. 기술적으로 지금 거래가 터졌죠. 그게 호재든 악재든 이슈가 터졌잖아. 호재라고 결정 지을 수 있어요? 이거 호재 같은데 뭐 계약 공시니까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게 저평가예요? 그렇진 않잖아. 저평가예요? 그렇진 않잖아. 그리고 꼬리가 이렇게 달리면 안 되지 그러면. 꼬리가 굉장히 많이 달렸죠. 고점 대비해서. 그리고 예를 드는 거예요. 예를. 주봉상에 이때부터 거래가 터지고 움직임이 나왔는데 그러면 일봉상으로 한번 봐봅시다. 기술적인 부분만 말씀을 드릴게요. 일봉상으로 놓고 보시면 거래가 아예 없던 종목이죠. 그러니까 이런 종목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나는 이거 대바닥에 매집했어요 라고 하는 방송 나오는 친구들 중에 그런 친구가 있어요. 걔는 완전히 쓰레기인 거 아니야. 거래대금이 없는데 어떻게 여기서 매수해? 이 거래대금의 기준도 보여드릴게요. 얼마큼 거래가 있었는지 금액으로. 그리고 어느 한 시점에 요걸 이제 땡겨서 볼게요. 분명히 거래가 없었어요. 이럴 때 거래가 어떤 이슈에서든 한 번씩 터지니까 반짝했다가 결국은 따라붙은 개인들은 다 죽는 거죠. 왜? 거래가 없이 죽어라고 밀리는데 이때 매수사인 냈던 애들이 지금도 냅뒀더니 더 가더라 이런 말같지도 않는 마케팅을 유지하는 애들도 있을 것이며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우연찮게 들어가셨다 할지라도 매도의 신호가 나오면 정확히 빠져나오셔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얘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가총액이 1조까지도 올라서기도 했지만 이렇게 이제 2천억 3천억씩 터지는 그 종목군들이 최근에 제한적이에요. 시장에서 시장 거래대금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 5조까지 밀려 내려오다 보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예를 들면은 아까 이제 알테오젠에서 설명을 드릴 때 말씀을 잠깐 드렸는데 여기서는 이제 짧게만 말씀을 드릴게요. 변동성이 나오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이거는 1조 이상짜리 종목이긴 합니다만 또 뭐 1조 미만도 상관은 없어요. 이 1,500억이라는 거래대금이 뭐라 그랬어요? 지금 오늘날의 기준에 우리나라의 전체 거래대금 최상이 20위 안에 놓여지는 거예요. 방송에서는 거래량 위주로 보여주잖아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100원짜리 1억주 터져봐야 100억분이 안 돼요.
100억짜리 1억주 터져봐야 100억분이 안 된다고. 10만원짜리 100만주 터지면 1000억입니다. 그래서 1억주가 터졌네 100만주가 터졌네 의미가 없고 거래대금 보셔야 되고요. 그리고 거래대금이 최소 1500억씩 터져줘야, 그럼 거래대금 최소 20위 안에 들어온다라는 거는 그만큼 20위 안에 들어온다는 거는 거래가 실렸다는 거고, 거래가 실렸다는 거는 캔들의 크기가 커지는 거예요. 캔들의 크기가 커졌다는 거는 변동성이 확장됐다는 겁니다. 뭔가에 그러면 이슈가 있다는 거고, 이슈는 뭐 회사에서 만들든 뭐 정상적인 이슈가 발생이 됐든, 그리고 양봉해야 돼. 거래 터지고 음봉이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렇게 됐을 때 전일 대비 주가가 올라온다는 게 아니고, 전일 대비해서 주가가 7에서 10%. 그러니까 조금 이따 뭐 시간이 돼서 유한양행 볼지 모르겠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가 8월 21일인가요? 그날 갭상승 9%대인가 나왔을 거예요. 그리고 쭉 뻗어 올라와서 15%, 16%까지 갔다가 꼬리 달고 내려와서 갭상승 9%가 아닌 마이너스 1%까지 밀려 내려가. 음봉 떨어진 거지. 그럼 꼬리 달고 음봉 떨어질 때는 못 들어가요. 손절이야. 우리도 들어갔다 손절해서 98,500원 손절, 대신에 그 다다음 날 거래 터질 때 들어가서 거기서부터 14만원대까지의 수익, 그리고 정리하고 고점은 15만원 찍었죠, 얘가. 그리고 마지막 물량 우리도 손절했어, 유한양행을.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시작하고 오늘, 그러니까 내일 아침, 뭐 오늘 아침 시작하고 나서 시초가 대비 7에서 10%의 변동을 보기 위한 기준이, DS 단속이 슈팅이 나올 것 같아. 나올지 안 나올지 전혀 모르겠으니까 전문가한테 물어보는데, 어떤 놈은 무조건 몰빵하라 그러고, 어떤 놈은 무조건 안 된다 그러고, 윤 정도는 지금 뭐 설명이 길고. 근데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이니까 최종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7에서 10% 누적적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펀더멘털이 안 되니까 그건 기대하기 어렵다 그랬잖아요. 그건 우연찮게 가는 거야, 만약에 간다면. 그럼 내일 당장의 변동성 매매 기준은 1,500억 이상이 터지던가, 혹은 얘가 원래 거래가 아까 보니까 막 3,000억 이상도 터졌더라고요. 의미 있는 거래량의 또 거래대금의 70%는 수준은 형성을 해줘야 돼요. 그래야 신고가에 대한 흐름이 나와. 지금 여기서 슈팅이 나온다는 건 DS 단속이 신고가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물론 권리락의 기준이 잡힐 수는 있겠지만, 그거는 이제 수정 주가 나오는 부분이고, 권리락은 언제입니까 지금 정확하게? 26일 배정 기준이네요. 그러면은 그 권리락이 26일 아닌가요 그러면? DS 단속? 그런 것 같은데, 그 앞전에 제가 AS 해드릴 때 권리락 받으셔도 되겠지만은 저는 뭐 별로 그닥. 그래 이제 권리락 받고 나서 슈팅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위로. 그러니까 예전에 슈팅 나온 것만 기억하시는 분들은, 전문가 애들도 슈팅이 나오는 것만 기억하는 애들은 와 이거 무조건 슈팅입니다, 상한가 옵니다. 아니야. 권리락 받고도 빠지는 애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혀 뭐 호학제가 아니라고 그랬잖아. 권리락 날짜부터 보겠는데 기준 가격 나오는 거 보니까 26일이 권리락일 같은데, 저 보니까 무상 11월 26일 월요일날, 화요일날이네. 화요일날 25일날이 권리락이네, 락일이. 그러니까 이제 25일날 이미 빠지고 시작하네요. 42,950원. 그리고 나서 상한가를 가는 경우도 있는데 아니라니까. 무조건 그렇지 않아요. 이거는 기술적으로 제가 어떻게 해석을 못 해드려. 이거 뭐 간다 안 간다를 내가 어떻게 해. 22일날 잠시만요. 권리락을 22일날 적용이다? 아니야. 권리락이라는 거는 22일날 안 갖고 있어도 돼요. 그쵸. 금요일날. 저도 헷갈렸어. 지금 25일하고 이제 22일 주말이 섞여 있으니까. 그러니까 권리락일은, 뭐 주주명부 폐사할 때 이제 뭐 주주명부 우리 폐장일 날이 28일이면은 그 이제 배당락일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거래일수 3거래일로 기준 잡으니까 그 이전으로 잡는데, 권리락이나 이런 기준은 이제 락일이 26일이잖아요. 근데 다 어려우면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 권리락을 언제 받냐? 그러니까 20일날 갖고 있던 분들이 25일날 시작할 때 얼마에 시작해? 42,950원에 시작하는 거야. 200% 무증이기 때문에 3분의 1 토막으로 시작을 하는 거지. 딱 3으로 나누는 거란 말이야. 결론적으로 하여간에 어찌됐든 간에
지금 이거는 뭐 제가 이거에 뭐 수익률이 뭐 좋아질 거다, 이거 점상 간다, 이거 얘기할 수가 없어요. 얘기할 수도 없고, 일단은 착시 현상이 나는 거는 권리락이 이제 무증 200%니까 3분의 1의 기준이니까 시가총액도 3분의 1이 되겠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2천 몇백억이야. 시가총액 2천 몇백억이면은 우리가 그냥 생각할 땐 상한가도 갈 수 있어. 2천 몇백억이면. 근데 하한가도 갈 수 있고, 이거는 뭐 이렇게 됩니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그래서 아까 위메이드나 이런 거 보여드린 이유가, 그 당시에는 무상증자가 호재로 작용됐어요. 그래서 막 비이성적인 슈팅이 나왔어. 근데 끝물에 형성되는 애들은, 그 당시 기준에 끝물에 형성되는 애들은 무상증자 권리락 받고도 주가 빠져요. 응? DS 단속 같은 경우에는 제가 판단할 때는 어차피 지금 계신 분들의 기준은 DS 단속을 내일 기준에 권리락을 받으면 내일 나 단타를 칠 거야. 그거는 조막순돌 들어가는 거예요. 3천억짜리에 대주주 지분 40% 빼고 나면은 유통물량 6천억이니까 3천억이라고 잡으면, 그럼 1,800억인데 작은 돈은 아닙니다만, 거기에서 거래가 얘가 얼마나 터질지 모르겠어요. 근데 거래대금도 안 나오는 애를, 예를 들면 방 안에 계신 분들이, 지금 라이브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억 단위 이상, 10억 단위 이상, 뭐 100억 단위, 200억까지 하신 분들도 계셨는데, 200억 매매하시는 분이 여기 들어갈 수 있겠어? 10억 매매하는 분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예를 들면 메타방의 기준에서 거래대금 하루에 2천억 터지는 애들도 매매하기가 빡빡하단 말이야. 시가총액 5조, 10조짜리 애들도. 근데 이 친구가 이슈 때문에, 권리락 이슈 때문에 뺑뺑이 거래량은 있을 수 있어도, 뺑뺑이 거래량, 전문 용어로 고빈도 거래라고 표현을 해요. 금융당국이 고빈도 거래라고 지정을 한 거. 매수. 그러니까 종목 중에 그런 애들이 있단 말이죠. 한번 볼까요? 금요일 날도 매일매일 있지는 않지만 금요일 날 거래대금 상위 보시면, 예를 들면 시가총액 작은 애 중에서 막 뺑뺑이를 막 돌린 애들이 있을 거야. YG 플러스가 얼마의 시가총액? 3천억이죠. 얘가 3천억에 거래대금 지금 2,670억 터졌어. 대주주가 50% 지분 갖고 있는데, 대주주가 50% 지분의 일부를 빌려줘서 뺑뺑이 돌려서 시가총액 3,200억짜리가 2,600억 거래가 터졌을까? 그럼 다시 판단할 때 얘가 3천억짜리가 2,600억 터졌는데, 그러면서 슈팅이 나왔는데 꼬리가 달리잖아요. 왜? 똑똑한 사람들은 알거든. 이걸 만들었던 애들은 알거든. 뭐를? 이거를 매일매일 2천억씩, 2,500억씩 거래를 터뜨린다는 거, 이건 주가 조작이 된단 말이에요. 왜? 상식적으로 말이 안 맞잖아. 상장 주식 수가 6천만 주인데 5,100만 주라는 거는 비이성적인 거래로 뺑뺑이 돌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만 삐끗하면은 이거는 금융법에 걸린단 말이야. 통정 매매가 되거나 자체적인 매매가 되거나 뭐 별의별 규정사항에서 어긋날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종목은 한번 반짝했다가 훅 밀렸다가 또 반짝했다가 또 훅 밀렸다, 이런 식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DS산성의 시가총액이 뭐 무상증자였든 뭐였든 어찌됐건 시가총액이 3천억 이하로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뭐 내 자산 규모에 들어가는 거고, 다른 사람이 뭐 몇십억을 사든 말든 난 모르겠고 내 것만 기준 잡으면 된다 하는데, 이런 거는 이 주가를 움직이는 애들이 어떤 식으로 움직일지 전혀 가늠하지 못하니까. 요 위에 있는 거 뭐 몇십만 주 쌓인 거 확 잡아 당겼다가 따라붙으면 확 때려 내렸다가. 프로그램 쪽도 액티브 쪽이거든요. 인덱스가 아니에요. 지수 추종 매매가 아니라 변동성 매매 기준이잖아요. 580만 주, 530만 주. 큰 비중을 매수를 때렸단 말이야. 회사가 좋아서? 아니야. 그냥 변동성 거래를 주는 것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 뭐 차분하게 해석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게 이렇게 되면 이제 교육으로 너무 길어지니까. 그럼 결론은 주가가 어떻게 되느냐인데, 뭐 방송을 듣는 전체 분들이 화를 내시고 또 혼을 내시고 뭘 할지 모르겠지만, 나도 얘가 어떻게 될지 몰라. 다만 내일 그 권리락이 발생된다 이걸 떠나서 그냥 이 상태에서의 기준을 잡는다면, 그리고 권리락에 관련된 내용까지 다 말씀을 드릴 건데, 이 친구가 거래가 없을 때 하루의 거래량은 얼마였어요? 없을 때가 2만 주입니다. 2만 주면은 하루에 1억 4천 거래됐다는 얘기예요.
1억 4천 거래된 애를 미리 살 수 있어요? 선행 매매를 할 수 있다. 얘가 상한가를 갈 걸 알고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잖아. 그러니까 얘를 우리는 벌써 교육해가지고 밑에서 샀어요. 그 보이스피싱 하는 애들이야 거의. 두 번째는 200만 주 거래량이면 200만 주면은 얼마예요? 100만 주에 800억. 그리고 200만 주면은 700억? 1700억이면 많이 터진 거지. 많이 터지고 이제 상한가를 만들어 놨는데 여기에 수급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순매수 기준의 수급은 없잖아. 외국계 기관 투자자나 국내 기관 투자자가 굉장히 공격적으로 매수했다. 그건 거의 없죠. 거기다 이런 데 보면 얘네들이 기타 법인에서 물량 나오죠. 요 기타 법인의 물량은 일반 법인입니다. 그러니까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슈를 불거뜨리고 회사에 뭐 압력을 넣을 수 있어요. 이건 확인된 내용은 아닙니다만 압력을 넣어서 야 내가 돈 투자했는데 왜 이렇게 못 가는 거야. 야 이거 무상증자라도 빨리 때려. 그 호재 내놓고 그렇게 해서 지들이 선수 끼고 뺑뺑이 돌려서 저 물량을 팔아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타 법인의 이런 물량들은 신규 상장주들 보호에서 풀린 거 뭐 이런 물량들 그러니까 오버행 이슈라고 해가지고 그 보호에서 풀린 물량들은 굉장히 많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런 물량들은 굉장히 저가 물량이라면 굉장히 저점에서 물량들. 근데 이슈 불거뜨려 놓고 뭐 선수를 샀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은 뺑뺑이 돌려가지고 요 물량 받아간 애들이 한 슈팅 더 낸 거겠죠. 회사에서 뭐 자료도 내달라고 하고. 그러니까 이거는 제가 그냥 가상 시나리오인 거예요. 그런 애들이 원체 많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쪽도 그런 내용이 보여진다는 거죠. 어떻게 알고 기타 법인이 이 오랜 기간 동안에 매매도 안 하고 가만히 있던 애가 어떻게 알고 이때쯤 딱 주가 슈팅 나올 때 또 나오기 전에 이렇게 물량을 때리고 나갔을 수 있었을까? 그것도 의구심이 드는 거고 사실은. 어쨌든 그 거래가 여기서부터 터지면서 이제 거래대금이 수반이 된 건데 요 거래대금이 유지돼야만 요 캔들의 크기를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 앞전에 거래가 없었던 전혀 없었던 종목이었다. 하루에 1억 거래됐던 애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장난이 형성된 거, 장난질이 형성된 거죠. 뭐 어떤 이슈를 불거뜨렸든 뭐가 됐든 인위적이잖아요. 그걸 내놓고 펀더멘털에 아주 큰 영향이 없는 제한적인 영향의 내용을 가지고 이때 1,500억이라는 거래가 형성이 되고 거래대금 20위 안에 들어온 거고. 그러고 나서 거래 없을 때 급감을 해요, 거래가. 그죠? 그리고 거래 터트리면서 계속 수급입니다. 누적 수급은 보신 것처럼 아마 없을 거예요.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의 순매수는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기계적으로 이런 때 다 검색기 떠요. 이럴 때 검색기 다 뜹니다. 농담이 아니라 떠요. 이런 날 다 뜹니다. 그리고 이런 날 매도 신호까지 나와요. 그럼 검색기에 나올 때 여러분들이 굳이 생각 안 해도 1,500억 넘기고 또 2,500억 넘기고 3,000억 넘기고 5,000억 넘기고 이렇게 검색기에 기술적으로 움직일 때 뜨고 이럴 때 거래 없으면 안 뜹니다. 거기다 음봉이죠. 안 떠. 거래 다시 터지고 넘기면 이럴 때 떠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지금 검색기에 뜰까 안 뜰까? 안 떠요. 요런 날 요 날도 안 뜹니다. 왜냐하면 음봉일 때 안 떨어진다 그랬죠. 음봉에서 마이너스 전일 대비 마이너스일 때 돌리는 거 이런 건 안 떠요. 검색기는 양봉만 뜹니다. 그럼 검색기가 뭔데? 그 모든 지금 기술적 분석이 다 들어가 있는 내용이에요. 결론적으로 다 필요 없어. 거래가 형성되냐 이거지. 이거 1,500억 깔짝깔짝 부딪히는데요. 근데 제가 설명드릴 때 교육한 게 뭐예요? 이렇게 보시면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그죠? 의미 있는 거래량의 70%. 또 거래대금의 70%. 그러면 의미 있었던 게 얘하고 얘란 말이야. 요거 마지막 거래량. 그럼 요 마지막 거래량이 70%면 300만 주 곱하기 얼마? 70. 200만 주죠. 200만 주이기 때문에 얘는 200만 주가 터지고 양봉이어야 그나마 볼 수 있고요. 나는 그것까지는 아니고 200만 주가 아니어도 보겠다 하시는 경우는 5MA, 20MA 거래량을 넘겨야 돼. 200만 주는 그건 윤정도 네 기준이고 난 그거 필요 없어. 그러면 최소 거래량 부분은 5MA, 20MA, 5거래일, 20거래일 동안의 평균 거래량은 넘겨야 돼요. 주봉으로도 5개의 캔들, 20개의 캔들의 평균, 월봉으로도. 근데 단 한 번도 그렇게 된 게 없어. 여기서도 꼬리 달았지만은 얘는 뭐야? 음봉이었기 때문에 그러면 캔들 기준에 뭐 돌려질 때 뭐
망청으로 보겠다? 근데 거래가 없기 때문에 신뢰도는 떨어진다. 1,500억은 이미 넘겼지, 여기서부터. 근데 지금 거래가 없잖아요. 거래 없죠. 거래 없이 꼬리 달리고 내려와 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증이 없었다면은 계속 이 상태에서 흘러내립니다. 그러다가 진짜 또 작업을 친다면은 거래 없이 슝슝슝슝 올리는 게 아니라 거래 없이 질질질질 내려가요. 돌린다? 그럼 무조건 거래 터져야 되는 거야. 터진다의 기준이 뭐다? 주봉이면 주봉도 똑같은 거예요. 앞에 거래, 의미 있는 거래, 이 거래의 70%, 한 800만 주씩 터져야 돼, 주간 단위에. 안 터지잖아, 지금. 그럼 권리락이 나오고 난다면 어떻게 돼야 되냐. 그리고 수급도. 엄청난 이슈고 엄청난 재료고 엄청난 내용이면 메이저가 사줘야지. 두 가지로 그랬죠. 메이저가 사서 슈팅이 나오는 거. 메이저가 안 살 때는 거래가 계속 형성되면서 움직이는 거. 거래가 터졌으니까 갔잖아, 양봉으로. 그죠? 거래가 터져서 이 고점을 넘겨야 돼. 근데 이제 주가가 올라왔으니 지금부터는 뭘 본다? 거래 대금을 병행해서 봐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 거래가 적은 것 같지만 거래 대금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꼬리 달리고 뭐 꼬리가 없이 위로 올라갈 때 그때 인정해 주는 거야, 양봉으로. 근데 꼬리가 달리면은 차익 실현하는 거지. 양봉이어야만 된다 그랬잖아요. 꼬리 달렸잖아요. 지금은요. 지난주에는 5거래일 다 있었는데 거래 대금이 없잖아. 펀드멘탈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자기들의 욕구를 다 채웠기 때문에 그렇고 수급 보면은 오히려 기타 법인 통해서 주식수가 작은 거잖아요. 아까 보니까 500 몇십만 주던데. 근데 이러한 매도, 엄청난 매도 물량을 팔아먹었잖아, 기타 법인이. 10월 28일 이후에. 10월 28일부터 거래가 처음 터진 건데 10월 28일부터 보면 누적적으로 개인들만 60만 주 샀네. 60만 주면 얼마야? 아, 진짜 쓰레기 새끼. 아우, 이거 쌍욕 나오네, 쌍욕. 기타 법인 지들, 야, 호재 없어? 지금 회사 이름도 까먹었는데, 이 녀석들이 적다, M&A 해놓고, M&A야 말이 M&A인 거지. 말 그대로 무자본 M&A. 김성태가 다 그렇게 해먹은 거 아니에요. 쌍방울 이런 거. 예전에 한번 그랬단 말이에요. 지들이 M&A 하고 먹었어, 어떤 업체 하나를. 근데, 미치는 거야, 이제, 돈 대줬던 애들. 야, 이거, 빠져나가야 되는데, 야, 회사에서 뭐, 호재라도 내봐. 없어. 그래가지고 무상증자를 돈이 없으니까 100%도 못하고 50%를 했어요. 그 시간에서 한번 땡기더니, 그 다음날 좀 갭상승 나고, 박살 났어, 아주. 개박살 났어. 그래서 그냥 쭉쭉쭉 빠졌지. 그러니까 지들끼리 뭐 호재 내조를 하고, 이따구로 해고 팔아먹은 거야. 지금, 아니, 눈으로 확인되잖아. 기타 법인에 다 팔아먹었잖아요. 야, 이 쓰레기들. 그 기타 법인에서 팔아먹은 거를 받아간 애들이 있을 거라고. 그걸 또 뺑뺑이 돌려 팔아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DS 단석이 그랬다라는 걸 제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오히려 이 방송을 듣고 소송을 걸 수도 있어. 근데, 아이, 제 방송 몇 명이나 듣는다고 소송을 걸어. 그리고 지들도 이런 내용이 불거지는 게 싫어. 영향력 없는 윤정도가 코멘트 해봐야 그냥 회사는 조용히 있는 게 낫고. 근데 시각적으로 보이시잖아요. 그죠? 기타 법인에서 어떻게 딱 그 시점에 그 내용을 딱 알고 파는 건지 뭐 하여간에 뭐가 어쨌든. 근데 이거 불법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도. 지들끼리 짰는지 안 짰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아니 그렇게 하길래 나는 그냥 땡큐하고 팔았다. 이러면 뭐라 그럴 거냐고. 얼마나 팔아먹었어요? 지금 10%네. 거의. 그래서 펀드멘탈적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무상증자 권리락 이후에 잠깐 반짝하고 움직이는데 변동률 굉장히 클 것 같아요. 변동률 크겠지. 그러면 이미 권리락을 받으신 상태니까 변동률이 커서 양봉으로 쭉 나오면은 일단 정리하고 보세요. 그리고 나머지 물량 들어오면은 그때 돼서 주가가 지금처럼 잘 유지되고 있거나 하면 거기서 정리하시면 되는데 얘네들의 무상증자의 목표는 제가 볼 땐 기타 법인에서 몇백억 팔아먹은 거잖아. 10%라고 한다면 만약에 600만 주라고 한다면 평단 11만 원, 10만 원에만 팔았어도 600억 팔고 나갔잖아. 순이익이면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 목적을 달성을 했잖아요. 그죠? 회사가 뭐 손해본 것도 없고 무상증자가 뭐 호학제가 아니라 그랬잖아. 그 뭐 자본금이 회계상으로 바뀌는 거지만 그래서 권리락 이후에 가격 메리시 부각돼서 정리가 되면 차익 실현하고 나오시는 쪽으로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립니다. 그 차익 실현은 뭡니까? 꼬리에 꼬리, 윗꼬리 한 3%씩 밀리면 정리하셔야 돼요. 어느 가격에서든 3%씩 밀리면. 그리고 신규로 들어가겠다. 종목 많은데 왜 시가총액
권리락 받아서든 뭐든 3천억 이하를 뭐 하려고 들어가. 끝. 그래서 외부에 계신 분들도 저런 내용들을 나도 좀 활용하고 싶다 하시면은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세요. 유튜브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유튜브에서 윤정도 찾아오셔도 되고. 그러니까 저런 내용이 캔들로도 그다음에 거래대금으로도 해석해서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 것도 이제 작년 거 다시 다 올려놨는데 2차 전지 vs HBM 반도체 이렇게 써놨잖아. 1년 전 거. 어마어마하지 그 결과가. 꼭 그렇게 하시고 검색기 기준도 TS산서 검색기 다 떴다 그랬잖아요. 뜰 때 들어가고 매도 신호 넣으면 나오고 검색기 신청하시는 방법은 동영상 클릭해서 보시면 어느 곳에서든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 찾아오셔서 전화번호 왼쪽에 있으니까 함께 하셔서 수익 기준 잡아내시면 돼요.